네, 반갑습니다. 네. 그 디파이라고 있는데 디파이는 아니고 방금 덱스 설명 들으셨죠? 네. 그래서 한 작년부터 네, 덱스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면서 거기 안에서 새로운 투자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취미처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네, 공유해드리는 정도, 설명은 좀 거창한 것 같고요. 공유 정도인데, 네. 그리고 이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앞에 계신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모빅이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 가격을 가지잖아요. 한 몇 배를 기대하세요? 저는 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언제까지 그 정도 기대하세요? 기간 대충 뭐 그냥 막연하게. 네. 정액권 풀릴 때. 정액권 풀릴 때. 네, 알겠습니다. 제 다음이 바로 수익률이 나오는 화면이어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 10,000원으로 제가 1,000,000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드렸다고 하면 혹시 바로 믿어지시나요? 안 믿기죠? 네. 근데 이제 덱스 투자가 좀 첫 화면을 자극적으로 해야 집중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덱스라고 해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코인으로 아까 설명 다 해주셨죠? 어떤 건지는 대략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시간 20분 동안 84달러니까 한 10만 원 안 되는 돈이죠. 네. 맞나요? 하나로? 네. 조금 넘나요? 네. 그리고 9시간 지나서 수익이 10,000달러 정도 났죠. 네. 그러니까 대충 9시간 만에 1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 1,400만 원인가요? 네, 정도 번 격이거든요. 네, 맞네요. 네, 1,400만 원. 좀 어떤가요? 모빅이랑 비교하면 어떤 투자가 더 구미가 당기시나요? 그래도 모빅. 그래도 모빅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왠지 이런 대답이 또 한 번 제가 예상을 해서 다음 화면을 또 준비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10,000원이거든요. 네, 10,000원으로 1,400만 원 찍은 건데 어떠세요? 솔라나 이제 사러 가면 돼요. 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 보여드리면 집중을 잘 하실 것 같아서 네, 마지막 부분에 손해본 걸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득 본 걸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작년이 아니죠. 네, 23년 5월에 그 뉴스를 봤어요. 정확히 이 뉴스는 아니었는데 페페라는 코인으로 3주 사이에 5만 배 뛴 코인 뭐 이런 관련해서 페페 뉴스를 코인에서 관련해서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주식도 보면 상장할 때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몰랐는데 비상장 주식 할 때 이미 구매를 해서 상장돼서 뭐 엑시트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페페도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어떻게 샀을까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래소에서 보통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페페를 검색해보고 이제 외국 거래소도 검색을 해봤는데 당시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거래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뉴스 이제 밑에 읽다 보면은 여기 덱스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일반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도 뭔가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구나라는 걸까지 한국 뉴스를 알았고요. 근데 한국 기자도 결국에는 외국에 있는 뉴스를 읽고 뭔가 소식을 듣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검색을 해보자. 왜냐면 페페가 한국 코인도 아니니까 검색을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검색하던 중에 이제 루콘체인이라는 이제 그때는 트윗이었는데 지금 X죠. 네, 알게 됐는데 여기서 글 중에 이 사람이 251달러의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1.14 밀리언 아까 여기는 4,500배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는 5만 배 정도였었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인상적인 트랜잭션, 그러니까 뭔가 스마트머니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트랜잭션에 대해서 공유가 돼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 물었듯이 10,000원으로 1,000,000원 벌었다는 소식 보통 들으면 잘 안 믿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그 쇼츠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렇게 돋보기 같은 데서 릴스라고 하나요? 예, 보다 보면 그 얼마 벌었다 업비트로 막 인증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주식 계좌도 인증되어 있고 그게 또 한편으로 또 검색을 해보면 그게 약간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대개는 안 믿고 시작을 하는데 그 덱스 투자는 그 이더리움 트랜잭션 안에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래소가 아니라.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고 거짓말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시를 들면 10,000원으로 1,000,000원을 벌었는 게 진짜네? 예.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아니고 트랜잭션으로 확인을 한 거죠. 네. 요게 그 예를 들면 업비트 안에서 어떤 투자 고수가 매매를 한 걸 우리가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거래소가 아니라 지갑에서 거래를 한 거니까. 지갑을 보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 주소인데요. 이더스캔이라고 그 오빅도 익스플로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스캔에서 이 사람 주소를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네, 여기 보이죠? 언제 정확히 몇 개 어디로 보냈는지가 다 나와요. 이게 그 제가 예전에 그 순창에서 처음 그 오프라인 작가님 그 강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게 내가 나라는 걸 말하지 않고 나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이더 안에서 한 행동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마치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들여다보는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매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이게 거짓말이려면 전 세계 이더 그 트랜잭션을 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투자가 있구나. 5만 배라니. 1모가 좋으세요? 5만 모가 좋으세요? 네. 당연히 5만이라는 숫자가 진짜 주식 투자할 때 처음 100배도 맞죠? 100배도 어마어마한데 5만 배라뇨. 네. 근데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언제 정확히 생겼는지 그것까진 모르는데 일단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이 사람이 그 15일 날 샀더라고요. 2023년 4월 15일. 이때 사서 5만 배가 될 때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사서 거의 이때 판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료를 이렇게 캡처하면서 볼 때.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아까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투자 실력이. 보통 저희의 그 각자의 투자 실력은 공유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적나라하게 정말 다 보입니다. 여기 바잉 포인트 나오고 셀링 포인트 나오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판 건 아니고 여기서 사서 좀 올랐네? 팔고 하는데 계속 올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어떨까요? 대답을 잘 해주셔서. 자, 끝나고 뭐 하나 드릴게요. 네. 행복하실 것 같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사서 여기 5만 배 수익 남겼으면. 행복하죠. 아, 행복하죠. 네, 저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거든요. 네. 좀 또 다른 느낌이죠? 뭐지? 예. 그죠? 예. 그 디파이의 그 교과서 같은 중요한 내용을 듣다가 자극적인 차트를 보니까 네, 재밌으시죠? 네. 네, 브이로그 같은 거라. 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때 들었던 생각이 나도 이렇게 벌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리고 뭘 판단했지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아까 그 트잭에 보면은 한 3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가볍게 사본 것 같아요. 네, 100만 원도 안 되는, 네,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네, 이게 페페가 5만 배 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게 아까 포인트만 봐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냥 그게 궁금했죠. 초기에 뭘 판단해야지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네, 이 전에 밈, 네, 밈. 그러니까 페페가 밈코인이잖아요. 그냥 유행. 그래서 그러면 유행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구나. 내가 남들 뭐 유행을 더 빨리 갈 수는 없지만 그 바람이 부는 것 같을 때 초기에 확 들어가면 나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캡처를 한 건데, 그 상장된 코인도 섞여 있긴 있을 거예요. 어딘가 제가 모르는, 이거는 업비트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9만 개라고 보이시죠? 네, 자, 뒤에 보면 19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개수가 19만 개가 이미 이 사이트에만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이트도 아니고 이 사이트에만. 그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다 합쳐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0,000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투자를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18만 개, 19만 개 안에서 페페 하나를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면 정말 쉽지 않아요. 처음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 10만 원씩 100개 뿌리는 거예요. 자자자자자 해서 1,000만 원 해서 그거 하나 해서 하나 5만 개 대박이 나면은 성공하는 걸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19만 개를 10만 원씩 사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예, 말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제 유행하는 걸 공부를 해야 돼. 네, 공부를 해야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행하는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나도 유행의 초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냥 제 감입니다. 이제 팔트코인이라고 나오죠. 심지어 이게 코인마켓캡 들어가면 순위가 87입니다. 네, 코인마켓캡은 다 한 번씩은 들어가 보셨죠? 네, 안 들어볼 수 있겠지만 그 거래소는 아니고요. 그 전 세계 코인들이 이게 뭐 얼마 하고 시가총액 어디고 어디에서 어디 거래소에서 등록돼 있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모빅은 없습니다. 네, 모빅이 아마 그 오픈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어쨌든 전 세계 87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윈코인입니다. 윈코인. 팔트가 방구거든요. 방구 코인이 왜 오를까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흔히 인터넷에서 하는 말들이, 방구 코인이 왜 가격이 오를까요? 이거 진짜 넌센스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냄새? 아,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하면. 방구가, 네, 그냥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어렵죠? 네, 저도 처음에 어려웠어요. 이게 왜, 제가 초기에 봤었는데 이게 왜 올라가야 하지 하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났지만, 방구가 기체잖아요. 기체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방구가 뜨겁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밈코인의 생태계입니다. 제가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홀더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습잖아요. 네, 투자도 안 할 것 같고, 그죠? 근데 이 덱스가 좋은 게, 좋다고 해야 되나? 네, 뭐 좋은 거죠. 네, 이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상위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이 주소에 이 전체 발행량의 9%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밀리언이 100만이잖아요. 그럼 8,300만 달러거든요. 얼마였더라? 몇백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천억 넘나요? 아, 맞나요? 아, 1,000단이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방구 코인을 1,000억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팔지는 못하겠죠. 파는 순간 이게 무너지니까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방구 코인을 엄청나게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덱스 거래하면은 1위부터 이제 한 여기 이 페이지에는 한 20위인가 20 몇 위까지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너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좀 오르면은 막 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제가 투자 이제 리스트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상위 랭커들을 버블맵이라고 이렇게 그리면 그러니까 상위 랭크가 한 지갑이 3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30개의 지갑이 30명일까 생각을 해보면 버블맵을 보면 그 계좌들끼리 네, 주소끼리 거래 흔적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제 줄어드는 거죠. 상위 랭커들이. 그죠?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밈이 팁코인이거든요. 이게 젖꼭지인데 왜 젖꼭지일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꼭지.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기셨나요? 이거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이거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한 1000번, 10,000번 넘게 받는 그림인데 이거요. 비트코인. 맞아요.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옆으로 누워 있죠. 아, 여기 젖꼭지가 밑으로 향하게끔 눕혀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밈일까요? 이것도 넌센스 같은 느낌입니다. 밈이기 때문에. 네. 모르시겠죠? 요게 힌트인데 그 비트가 얼마 전에 한 1억 6천인가요? 갔다가 1억 한 2천쯤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때 떨어질 때 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풍자하는 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트숏이랑 느낌은 비슷한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유행인 거예요. 비트가 1억 6천을 뚫고 2억 갈 것 같았는데 떨어지네? 그럼 이거야. 약간 이런 이제 네. 말도 안 되죠? 네. 마지막인가? 네, 요 TVSP. 네, 요건 뭘까요? 힌트는 VS는 그겁니다. 저희가 그 싸울 때 V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T랑 P랑 싸운다는 건데. 트럼프 대 파워? 오,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 트럼프랑 파를 얼마 전에 좀 다퉜잖아요. 그 다툼을 이용한 잠시의 밈코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하면 이제 이쯤 투자했겠죠? 근데 결과는 저희가 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아까 첫 시작을 1000배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 들어가면 1000분의 1도 아니죠. 엄청난 손해를 담당해야 돼서. 그럼 이렇게 문제점을 여기까지의 투자에서 제가 문제점을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초기에 많이 산 사람들이 펌핑이 되면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펌핑이 되면 가격이 오를만 하면 던지고 오를만 하면 던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죠? 그 사람들이 이걸 길게 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네, 그게 문제점이어서. 그리고 초기에 어떤 코인을 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발행하지 않아요. 또 공정함을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에 모르는 코인이 갑자기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왠지 될 것 같은데 이 코인을 사전에 아는 사람한테 먼저 파는 거예요.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이제 먼저 파는 건데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초반에 너무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운이 좋게 펌핑이 되더라도 다 던져버리는 거죠.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그러면 밈은 좀 어렵다. 밈 말고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코인을 뭐 AI가 찍어낸 것도 있지만 사람이 어쨌든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자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가져왔어요.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이력이 있는 사람,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AI16라는 이제 코인이 한창 잘 나갈 때는 한국에도 왔어요. 여기가 해시드 라운지거든요. 해시드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루나의 초기 투자자예요. 이 사람 대표가 유명한 사람인데
어쨌든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초청 받은 이후로 계속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때 핫했었냐면 그 방금 제가 밈에서 배운 게 그 초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거는 퍼블릭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우리 같이 시작하자. 이런 안 좋은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같이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래. 마치 다오 같은 느낌이야. 실제로 이제 이걸 다오로 투자 다오로 출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투자를 결정하는 탈중앙화 뭐 의사결정 구조 다오 뭐 이런 건데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퍼블릭으로 했을 때 단점이 뭘까요? 리더십.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하시는데 전문가 아니신가요? 네네.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 사람 많이 사야 되는데 많이 못 산 거예요. 실제로. 내 지분이 많이 없는 코인을 키우고 싶을까요? 의욕이 없겠죠? 그러니까 마냥 퍼블릭이라고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조금 의미는 다르긴 하지만 작가님이 얘기하시길 창시자가 하나도 가지지 않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좋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가님도 좀 가지고 있으면 힘이 나지 않을까요? 없는 것보다. 네, 사람인 이상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걸 운영을 하다가 의욕이 없잖아요. 네, 그런 소문이 나중에 퍼졌어요. 많이 못 가졌더라. 그럼 포기하기도 쉬운 거죠. 나 이거 안 할래. 왜냐면 안 할래 하고 포기를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코인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의 개발자 출신이 나와서 코인을 찍어냈다더라. 그럼 확 몰려요. 또는 유명한 투자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나와서 코인 찍어냈다더라. 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우상향을 그린 이제 코인이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밈도 어려웠고 사람 투자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인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를 드릴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뭔가 기회의 땅 같았거든요. 네. 소액 자본으로 거액 자본을 만들 수 있는. 네. 근데 여기서 아까 AI16Z를 이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게 이제 루콘 체인에서 또 이제 인상적인 트랙을 알려줘요. 16G로 6,400배를 번 계좌가 있다. 네. 이제 천 단위는 좀 우습죠. 네. 15,000 보다가 6,400배밖에 안 돼? 쳐보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6,400배 어마하죠. 이게 왜 어마어마하냐면 매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매도를 해서 이제 이익이 난 거라서 이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매도를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 점수를 많이 주는데 그럼 고수일 것 같다. 내부자도 아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매도까지 투자 좀 하는데 그럼 따라가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이거 여기는 솔스캔이고요. 솔라나에 대한 트랙이 다 여기 있는 곳이고요. 이 사람이 뭘 거래하는지가 다 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죠.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을 그만뒀어요. 6,400배, 10,000배를 한번 먹어보려고. 네, 하루 종일 이것만 봤습니다. 진짜로. 뭐 하나 사면 제가 계속 새로 고침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 고침하다가 뭐 하나 사면 이거 뭔데 해서 바로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좀 귀찮아요. 계속 봐야 되니까. 좀 귀찮은데. 그리고 뭐 들고 있는지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 포트폴리오를 그냥 똑같이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돈 잘 버는 사람인데 비율을 똑같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해봤는데 따라가 보니 이 사람도 항상 성공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았어요. 뭔가 그 주소에서 거래가 일어나면은 텔레그램 알림이 와요. 네.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만들지는 않고요. 이걸 썼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됐었어요. 이미 이게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조심해야 되는데 못했죠. 네. 제 폰 화면인데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카피 트레이드. 심지어 매수 매도까지 다 해주는 이제 트로잔이라는 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카피 트레이드 해서 그 고수의 주소를 입력을 해놓으면 고수가 뭘 사잖아요. 그럼 똑같이 사요. 그 비율도 조정할 수 있어요. 고수는 뭐 예를 들면 100억 있고 나는 1억 있다 하면은 100분의 1 비율로 해서 똑같이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고수랑 똑같이. 실제로 이건 알람이 오는 거거든요. 예, 여기 이제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네. 영선이라고, 네. 이 덱스 투자계에서 거의 신 같은 사람이어서 백솔로 만솔 만들기 뭐 이런 걸 자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람이 옵니다. 얼마를 샀고 뭘 샀고 이거에 이 CA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알람이 오죠. 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아시는 분이신가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이 카피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뭘까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고수들은 초기에 들어가요. 극초기. 물론 아닌 고수들도 있지만, 네, 달리는 말에 타는 고수도 있지만, 제가 찾은 고수는 극초기. 예를 들면 아까 페페가 그 만들어진 날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2일째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AI16G를 진짜 극초기에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의 고수들을 카피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저처럼. 제가 따라가니까 다른 사람 많이 따라갔겠죠. 근데 이제 고수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사서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에 판다고 칩시다. 근데 1달러를 따라 들어갔으니까 저는 2달러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100달러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예. 한 50달러에서 그냥 엑시트 해버립니다. 그러면 고수는 100달러, 예전대로 하면 100달러에 엑시트 가능할 것 같은데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중간에 다 엑시트를 해버리니까 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요거는 주의점인데요. 예. 어떻게 하냐. 슬라이드 제가 이건 그림이 없어가지고 방법을 말씀으로 드릴게요. 코인은 찍어내기가 정말 쉬워요. 뽀로로 코인 찍어낸 것처럼. 네네. 뭐 어렵진 않잖아요. 엄청 뭐 고난이도로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찍어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펌프펀이라고. 또 그냥 찍으면 돼요. 뭐 입력하고 뭐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코인을 하나 찍습니다. 찍어서, 다른 사람이 찍은 것처럼 해서 제가 고수의 계좌면 이걸 삽니다. 그러면 카피 트레이드 하는 그 돈들이 쫙 딸려오겠죠. 그러면 이거 찍은 사람이 그냥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피 트레이드는 이제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된. 네. 이것도 어렵죠. 네. 고수의 매매를 따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덱스 투자가 이제 점점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 찍어요, 코인을. 여기서. 찍죠? 네, 사람들이, 뭐야, 대통령이 찍었네? 아, 이거는 가야지. 가자! 하고 이제 탄 거죠. 어떻게 됐나요? 저렇게 됐죠? 네,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그죠? 이거 아시나요, 혹시? 이거 유명한데. 이제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름이 핸즈코인이에요. 손코인. 나는 손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팔 수가 없어. 못 눌러서. 그러니까 이건 안전하지 않아? 예.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을 한번 해주실래요? 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일단. 손이병. 아, 그렇죠. 손이병 나왔어요. 가게 오르자마자.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건 뭘 것 같으세요? 뭔가 포트폴리오 같죠? 누구의 포트폴리오 같으세요? 일단 힌트는 다 ETH죠.
네, 이더리움 포트폴리오인데 누구의 포트폴리오일까요? 누구의 주소에 코인들일까요? 맞아요. 네네. 신기하지 않나요? 비탈릭이 잡주 중에 잡주 같은 이 쓰라툼 코인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다는 게. 모았을까요? 아니겠죠? 받은 거. 그렇죠. 받은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또 코인을 찍어내요. 그리고 한 80%를 비탈릭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홍보해요. 예. 얘가 가지고 있는 80%나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더리움 창시자가 80%나 가지고 있다고? 가야지. 가자 하고 이제 타면은 이제 나머지 20%로 다 떨어지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네, 정말 야생입니다. 어렵고요. 이것도 있었죠. 예. 이것도 처음 나왔을 때 거래소 상장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네, CA라고 해서 주소를 주면 덱스에서 바로 살 수 있었어요. 네. 뭐 이걸로 네,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네, 트럼프가 공식 트윗에 이거 올렸네? 전 재산 가야지 해서 꽤 많이 먹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있어 보니 한 100명 중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거의 99%는 승부를 보기가 참 쉽지 않고요. 1%는 졸업을 합니다. 네, 그만큼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익이 그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탈중앙에서 투자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탈중앙이 정말 좋은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탈중앙이 좋은 걸까? 중앙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보셨다시피 그 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을 시켜주죠. 우리나라에서는 뒷돈인데 바이비트에서는 대놓고 금액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BNB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코인 재단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코인 또 상장시켜 주기도 해요. 그렇게 바이낸스 코인을 끌어올려 왔어요. 네. 두 개 다 좋은 건 아닌데 아마 그 사이를 이제 찾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바이낸스도 보시면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월렛이라고 나와요. 월렛이라고.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이 변화에 혹시 이제 그 약간 LG 같이 스마트폰 으로 이렇게 멀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흐름에 못할까봐 이렇게 발빠르게 바르고 있고요. 바꾸고 있고, 바이낸스보다 더 빨리 움직인 이제 OKX도 있어요. 이 OKX는 이미 덱스 투자할 때 이미 그 덱스 투자 친화적으로 빨리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OKX를 써봤고, 이제 그 중간인 이제 하이퍼리퀴드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우리 보통 OKX나 바이낸스나 이제 뭐 하려면 KYC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덱스는 일단 KYC를 안 해요. 그 주소에서 바로 거래를 하니까.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선물 거래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선물 거래를 KYC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계좌에서 바로 우리가 거래소가 망하는 위험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FTX 날아갔을 때 그 거래소 계좌 안에 뭘 넣어놨다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소에 내 돈을 맡기지 않고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KYC 없이. 그럼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이런 형태의 거래소에서는. 나쁜 생각 한번 해보시죠. 누가 유리할까요? 나쁜 사람, 나쁜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누가 제일 이득을 어떤 이득을 보면서 KYC를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득을 보겠죠. 네, 나쁜은 아니고요. 뭐 그냥 그런 거니까. 네. KYC를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그렇죠. 와, 다 맞추셨다. 그렇죠. 대단하신데요. 북한도 그 예전에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 해킹 사건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그때 훔친 이더리움 중에 일부를 이 하이퍼리퀴드 거래소에서 고 레버리지로 잡았다가 청산당했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고 레버리지를 잡아서 성공을 하면 다른 돈으로 세탁을 확 시켜서 확 나올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선물 투자 실패한 거죠. 그래서 뭐 아오지 관광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덱스 투자 자극적인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득을 많이 봤지만 손해도 많이 봤어요, 저는. 네. 근데 뭐 벌긴 벌었어요. 근데 아까 엄청난 수익률 보셨죠?
그래서 제가 손해를 볼 때도 마이너스 90% 볼 때도 있었어요. 그 단일 종목만 했을 때. 그만큼 이게 심한데요. 그러면 이제 모빅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사진을 다시 돌이켜보면 모빅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가지고 있을까요? 모빅 전체에. 5%가 넘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네. 안 넘을 것 같지 않나요? 5%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5%? 얘는 혹시 네. 여쭤보기 그런데 알겠습니다. 네. 제가 덱스 투자할 때도 5% 넘으면 거르거든요. 네. 근데 모빅은 5%가 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에서 고르게 네,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없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처럼 팍 식어버리고 이것도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TVSP 밈코인이 여기서 잡은 사람이 아직까지 쥐고 있다면 본전을 얻으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될까요? 또 싸우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를 해보면 뭐 제 경우입니다. 예측은 정확하지 않아요. 또 싸워도 이거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처음 나오는 뉴스는 반응을 잘 하는데요. 그게 시장이 무뎌져요. 시장도 생물 같아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뉴스가 또 나오면 이게 다시 회복해야 되고 엄청나게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모빅은 어떤가요? 그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뭐 있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